만지면 만지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 김영감입니다. 근데 김영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보형물을 할 거냐 지방 이식을 할 거냐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시술해왔던 경험들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형물이랑 지방 이식 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분들이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제가 이제 보형물을 권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이 거의 없는 분이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가슴은 거의 없고 한 번 수술해서 2컵, 3컵 이상의 사이즈를 원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보형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슴 이식을 다 권하는 편입니다. 마른 분이든 가슴이 아주 작은 분이든 남자분이시든 원하시면 가슴 지방 이식이 가능합니다. 복부라든지 허벅지 지방이 좀 많아서 뽑고 싶은 거가 있으시고 적당한 사이즈업을 원한다는 경우에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고요. 나 보형물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수술한 티도 나고 촉감은 또 걱정되는데 그런 분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가슴 지방 이식에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하신 분에게 당부드리는 게 있거든요. 수술했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라. 왜냐면 자기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심지어 의사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가슴 수술한 거를. 가슴 이식의 제일 좋은 점이 수술한 티가 없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이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보형물 수술 후에 지방 이식 혹은 지방 이식 후 보형물 수술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도 모형상에서 가슴골이 모이지 않는다든지 촉감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때는 이제 보형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하니까 경험이 많은 시술자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방 이식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생착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불만족이 있을 때는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많이 흡수돼서 불만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수술 시야에서 보면은 많은 지방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작은 사이즈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형물만 작으면은 합병증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고도 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술이 잘 되자는 기준이 뭔가요? 본인의 만족 같아요. 내가 봐도 좀 시원찮아. 이건 좀 아니야. 그럼 이제 눈치를 보거든요. 분명히 만족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의외로 본인은 담담해요. 나는 이 정도 되게 쿨하게 괜찮은 거 만족한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슴 쓸어내리는 거죠. 그냥 되게 쿨하시구나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반대가 또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면 전후 사진 써도 되고 홍보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앵그리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같으면 이거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담할 때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죠. 원장님은 뭔지 다 알 수 있으세요? 만지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꼭 의사가 아니라도 촉이 좋은 사람이 많아서 웬만한 사람은 알더라고. 가슴 엄청 크다. 근데 저 체형이 크게 나올 체형이 아닌데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하면서 다니는 사람 보면은 일단 의심하겠죠. 뭔가. 근데 이게 이제 흉터가 남으니까 그거까지 이제 커버하기는 좀 어렵겠죠. 가슴 수술하면 성감되는 문제 없어요? 보형물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일륜으로 절개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감각신경이 조금 손상되니까. 근데 지방 이식은 전혀 관계 없죠. 원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게 어때? 변태세요. 그럼 보형물이랑 가슴 지방 이식이랑 같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수술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라든지 혈종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강한 압박을 하거든요. 지방 이식 할 때는 한 달 정도는 브레즈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킬 정도인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 이식의 경우 부작용을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가장 흔한 문제는 이제 지방이 많이 빠지는 거겠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워낙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하다 보니까 지방이 덩어리지고 뭉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표현할 때 뭐囊종, 오이라, 석회화, 지방계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지방계사라는 말은 들으면 조금 무시무시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식한 입장에서는 지방이 생착되지 않고 그냥 뭉쳐있는 상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지방이 이제 뭉치거나 덩어리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하면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외과 가셔가지고 뭐 초음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많이 뭉쳐 있으니까 나중에 석회화가 된다. 나중에는 이제 암과 구분이 안 된다. 같이 이제 모친하고 오셔가지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뭐 오시는 분도 계셨고 간단히 주사기로도 간단히 뽑을 수 있고 뭐 초음파로 녹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가슴 이식을 한 의사한테 와서 그것을 케어받아야 되는 것을 불안한 나머지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 다 한 상태에서 피주머니까지 차고 오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지방세포암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이식 한다고 암이 생기진 않거든요. 뭐 예방되지도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지방이식이라는 게 의사들도 많은 경험이 쌓여 있고 또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나요? 한 13년 하면서 딱 한 번 경험했거든요. 대개는 아주 드물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소적으로 염증 생기는 경우에는 간단히 처치 가능한 거고 보형물과 비교했을 때 지방이식이 염증에 대해 취약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원장님 가족이나 원장님 지인분이 수술을 하신다면은 어떤 것을 권유해드릴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지방 이식을 권하겠죠. 제 스타일이 촌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 생각보다 허벅지 복부 많이 줄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보형물처럼 제거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 뭐 지방 바락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실장들 같은 경우인데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뭐 가슴은 보형물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지방 이식 괜찮은 것 같고 원장님 저도 하고 싶어요라고 변하는 걸 보거든요. 오늘은 보형물과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방 이식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보형물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형물과 지방 이식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좀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거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뭐 빼먹었잖아요. 뭘 빼먹어? 그거. 참. 이거. 이거. 오늘 비 오는데 한잔 하시나요? 아유, 한잔을 했다 다 도망가 버렸네. 원장님 그 전에 머리 없냐고. 수술 모자 쓰고 또 제가 마라톤 하거든요. 네. 보통 모자를 막 쓰고 다녀요. 어제 대회 나와서 4등 했어요. 와. 모자를 또 막 평소에 많이 쓰니까 이게 대머리인 줄 알더라고.